시기는 인육을 섭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기를 좋아했던 동물들 탑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15년 12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불곰은 마을로 내려와 두 차례에 걸쳐 오타가와 메이케이가를 습격해 여자와 어린이들 6명을 죽이고 일부는 먹어치웠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인명사고가 없었고 12월 14일이 되어서야 불곰이 사살되었다. 첫 번째 습격은 1915년 12월 9일 오타가의 가장인 오타 사부로와 오타가의 신세에 지고 있던 나가마츠 유키치가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했다. 집에는 사부로의 아내 마유와 오타가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하스미 미키오가 남아있었는데 새참을 가질러 집에 돌아온 유키치는 뒷모습만 보면 졸고 있는 것 같았던 미키오를 보고 그를 놀래켜주려 다가갔다가 그 아이가 끔찍한 시신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 사건에 크게 놀란 마을 사람들은 흔적을 보고 불곰에 지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불곰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미키오를 한 방에 때려 죽이고 마유는 산채로 끌고 간 것으로 보였다. 이 사태로 로쿠 센사와 사람들은 사이토 이시고로를 인근 경찰서로 급파하고 이웃 마을 상계배치 사람들까지 합쳐서 수색대를 꾸린다. 7정의 엽종 및 낫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수색대는 문제의 불곰과 마주치지만 6정은 격발 불량에 그나마 발사된 총알은 한참 빗나가고 고만대 반격을 당하여 혼비백산에서 쫓겨났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그렇게 위기를 면한 수색대는 다음날 아침 피로 흥건하게 물든 눈을 파헤치고 거기서 마유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곰에게 80% 이상이 잡아먹힌 상태였다. 수색대는 모두 잡아먹히고 무릎 밑부분만 남은 마유의 참혹한 시신 상태를 보고 공포에 떨었다. 발견 당시 다리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이때 마유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주 큰 실수였다.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습성을 가진 맹수이기에 한번 자신의 소유물이 된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늑대들조차도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사냥한 사냥감을 내주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곰의 지능은 인간 7에서 9살 수준의 아이만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영, 클라이밍, 달리기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최상위권에 위치한 포식자다. 즉 사냥감을 빼앗으며 빼앗았지 자신의 먹이와 소유물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 불곰 입장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냥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 주민들이 자신의 저장 식량을 훔쳐 달아났으니 이 때문에 다음날인 12월 10일 불곰은 자신의 먹이를 되찾으려고 또다시 마을을 덮치는데 처음에는 마유와 미키오의 시신을 모셔도 오타가를 다시 덮쳤지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곰을 위협하며 곰을 쫓아내는데 성공한다. 곰이 도망친 후 모든 마을 남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되돌아올 곰을 대비해 무장하고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곰은 돌아오지 않았다. 곰이 이들을 피해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이시고로의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이 피신해 있던 메이케이가였고 아이와 여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잔혹한 학살 극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분명 소리를 들은 마을 남자들은 급하게 메이케이가로 향했지만 집안은 깜깜했고 뼈와 고기를 물어뜯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주민들은 불을 질러 집재로 태워버리자고 했지만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하여 곰이 자발적으로 나올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총으로 쏴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발탄이 많아 총알 한 발만이 발사가 됐는데 이 총알마저 적중하지 못하고 비껴나가면서 곰은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집안에 들어가자 피가 천장까지 튀어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사망자는 임산부 타케와 그녀와 함께 있던 3세 남자아이 2명 그리고 6세 남자아이 1명은 곰에게 몸이 뜯어먹힌 채로 구조되었지만 약 20분 후 사망했다. 태아는 모체가 공격을 받을 때 배가 찢기면서 밖으로 꺼내졌는데 미동이 전혀 없던 태아를 곰이 공격하지 않아 생존했지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타케가 사망하고서 1시간 뒤 뒤따라 사망했다. 생존자는 숨어있어서 불곰의 공격을 피한 아이 2명이었다. 그저 검시를 위해서 상계배치로 오던 의사 역시 곰의 변에서 옷 조각과 인골 조각을 발견했다. 12월 11일 이시고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홋카이도의 경찰관인 스가 미츠고 경위는 헌병경찰과 인근마을 청년단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를 조직하였고 60정의 총기와 사냥개 10마리를 동원하여 12월 10일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토벌대는 시신들과 현장을 보고는 경악하며 시신들을 수습하고 수색에 나섰다.
한다. 하지만 토벌대가 하루 종일 지역을 수색했으나 곰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곰이 이미 인육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인육 맛을 들여 먹잇감으로 인식하였다 판단한 뒤에 인육을 먹으러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치고는 조심스럽게 메이케이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미끼로 쓰자고 제안했다. 맨 처음에는 토벌대와 유가족들이 반대했으나 상황이었던지라 나중에는 토벌대와 유가족들도 이에 동의하여 명사수 7명을 매복시켰다. 하지만 곰은 시신이 있는 집 근처에 나타났다가 경계심을 가졌는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다른 집들을 습격하여 겨울 양식을 먹어치우고 옷과 침구를 찢어놓고 갔다. 다음날 23일 밤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입구에 매복하던 토벌대는 낮에 세워놨던 나무들이 한 그루 더 늘어나 있자 그것이 곰임을 알아채고 사격을 가했으나 도망쳐서 놓친다. 곰이 흘린 핏자국을 확인한 스가 경위는 만족스러워했지만 토벌대에 합류한 사냥꾼 야마모토 헤이키치는 되려 곰의 화만 더 돋궜담을 걱정했다. 실제로 헤이키치는 곰 사냥꾼으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것에 걸맞게 피해 현장 확인하자마자 불곰의 형태와 예상되는 움직임을 단번에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 한편으로 아사키야 와이치야 일본 육군 7사다 28연대에서도 병력을 차출해 파견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12월 14일 토벌대는 부상을 입은 곰을 추적했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곰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헤이키치는 곰의 도망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조용히 다른 대원들과 다른 길로 올라간 뒤 느릅 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고 토벌대를 기다리고 있던 곰의 선수를 치는데 성공하여 곰한테 첫 발에 심장을 맞추었고 도발자로 머리를 맞춰서 사살했다. 곰한테 치가 떨렸던 토벌대는 사살한 곰의 사체를 때리고 발길질하며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사살당한 곰은 단단한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컸으며 군데군데 누런갈색 털이 섞여있는 검은 털로 뒤덮인 몸에는 흉관 부위에서 등에 걸쳐서 하얀 얼룩 반점이 있었다. 그리고 7에서 8살로 추정되고 뒷발 뒤꿈치까지 길이가 9척에 몸무게는 90간에 달하는 거대한 수컷이었다. 당시 토벌대에 참가한 아이누족 사람들은 얼마 전 근처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냥꾼들한테 쫓기던 놈 같다고 했으며 해부한 결과 내장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조각 등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적어도 3명의 사람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나와서 이를 본 사람들 모두가 경악한다. 곰의 사체는 가죽을 벗긴 뒤 고기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가족들이 나눠 먹었으며 가죽과 간을 매각한 뒤 수익금 50엔을 토벌대가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건넸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포심에 모두 마을을 떠나 이 마을에는 한 명도 살지 않게 되었다. 최종 피해는 사망자 7명, 중상자 3명, 중상자 중 1명은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영아였으며 이때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몇 년 못 가 유절했다. 그래서 사망자를 이 아이까지 포함하여 8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곰을 사살한 직후 토벌대가 사체를 운반하려 하자 이전까지 맑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쿠마아라시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으며 이 사건의 충격으로 마을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타지로 이주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곰 사냥 명령을 내려서 100여 마리의 곰들이 사살당했다. 이후 로쿠 센서와 마을에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모형과 불곰과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냥꾼이 된 구장의 아들 오카와 하루요시가 은퇴 이후인 1977년에 세운 것이다. 불곰까지 추모하는 이유는 그 불곰 역시 무분별한 인간의 미개 척지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 인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현재 홋카이도 산개 배치는 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쿠센사와 근처를 지나는 도로는 잔인했던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베어 로드라 하여 귀여운 모습의 엄마 곰과 아기 곰 그림이 있는 등 곰을 주제로 한 관광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왠지 더 섬뜩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 중부에 사는 거대한 나일 악어로 무려 300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악명 높은 악어다. 1998년경부터 아프리카 중앙 내륙국가 부룬디의 탄가니카호 부근에 주로 출몰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목격담의 공통점으로는 다른 악어들과 차원이 다르게 거대하고 머리에 눈에 보일 정도로 큼지막한 흉터가 있다고 한다. 비공식적인 추정치에 의하면 길이가 6m는 좋긴 않고 몸무게도 1톤에 육박한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프리카 최대 크기의 악어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치라서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이 지역엔 길이가 5m급에 달하는 상당히 거대한 개체들도 돌아다니는데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구스타프의 덩치가 다른 악어들에 비해 특출나게 거대했다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의 가능성도 높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서는 구스타프가 다자란 하마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급이다. 인간을 재미로 사냥해 먹지 않고 버린다고도 한다. 다만 이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했다고도 볼
볼 수 있는 것이 악어들을 원래 먹이에서 잘 찢겨나가는 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팔다리만 먹히고 몸통은 그대로 남은 시체를 보고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거대한 체구 때문에 인간처럼 다소 느린 먹이를 노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내전과 학살로 생겨난 엄청난 수의 시체들을 정부가 탄카니카 호수에 무책임하게 갖다 버렸고 이 때문에 구스타프가 호수에 버려진 시체를 먹게 되어서 식인 습성을 얻은 것이란 말도 있는데 부룬디에서 상당한 규모의 내전이 벌어진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진짜로 한개체가 300명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숫자가 부풀려졌거나 다른 악어에 의한 습격이 전부 구스타프 탓으로 돌려졌다는 것. 실제로 나일악어는 바다악어 등의 다른 악어종들은 물론 위험한 맹수들 중에서도 인명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동물로 유명하며 사람을 습격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래도 일단 구스타프라는 거대한 식인 악어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는 건 확실하다. 선포 시도도 몇 번 있었으나 애초에 그 지위 식인 악어가 아니더라도 내전과 바닥을 기른 치안, 많은 풀숲과 야생 동물로 가득한 지형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고 한번 실제로 선포팀을 보낸 적도 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9m 길이의 거대한 철장에 염소 고기를 미끼로 놓은 트랩을 설치했지만 다음날 염소만 사라지고 트랩은 비어있었다는 흠존무한이라도 있다.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9년 말 다시 그 건재함을 드러냈다. 이빨이 대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는 2008년 기준으로 50살이 좀 넘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아마 계속 자라는 중이었을 거라고 한다. 그 밖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냥당한 구스타프의 사진들이 떠돌아다녔지만 사실은 다른 나일악어들로 밝혀졌다. 보통 악어의 수명이 100살쯤 되는데 2024년 기준 구스타프가 살아있다면 50에서 60살 정도로 추정된다. 이 악어를 소재로 한 영화로 프라이미벌이 있다. 근데 쫄딱 망했다. 장르를 여러가지로 섞다 보니 이게 악어 영화인지 아프리카 대전 영화인지 모르겠다는 평. 브론즈를 무슨 석기시대처럼 묘사하는 등 고증이 엉망인 것도 한몫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악어 공포영화 로그가 흥행은 망했어도 그 전설의 조스 1편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특수효과는 준수한 편이라 악어가 꽤 잘 묘사되었고 고화음은 악어 영화치곤 최고 수준이니 고어를 좋아하거나 괴수를 좋아하면 보길 바란다. 참고로 악어의 크기가 약간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플래시드나 엘리게이터처럼 10m가 넘는 막 나가는 괴수로 묘사되진 않고 실제 추정치와 심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4인승 랜드로버에 가볍게 치이는 매너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인간을 쫓아서 물이라곤 전혀 없는 사바나를 질주하는 등 무슨 공룡스러운 운동 능력을 보여주신다.